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출발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지만 결국에 상승으로 향해 가면서 사흘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기대의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가운데 결국에는 또다시 투심이 한 차례 더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발표될 지표들을 함께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주 중반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올해 마지막 FOMC가 될 12월 FOMC가 있고요. 이와 동시에 CPI 지수도 지난달 기준으로 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바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연일 발표가 됐는데요. 월가에서는 현재 기조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서서히 둔화할 것이라고 이 물가에 대한 전망들을 함께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번 주 중반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또 내년에 대한 지표들을 알 수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닝쇼에서 오늘도 함께 전략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부터 함께 보시죠.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소비자들의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까지 현재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뉴욕 연은이 1,3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11월 소비자 기대조사 결과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4%로 전달이었던 3.6% 대비 0.2%포인트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월가의 예상치는 3.8%였기 때문에 이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치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3년과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각각 3% 그리고 2.7%를 유지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수치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단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 자체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들은 휘발유라든지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이 이 전망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연료비 1년 인플레이션은 4.5%로 10월에 5%였는데 이보다도 훨씬 더 낮아지는 모습을 함께 기록했습니다. 앞서서 지난 8일에 미시간 대학교가 발표했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1%,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8%를 기록하게 되면서 이 전달 대비 하락하는 흐름들을 기록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수치 흐름들이 함께 발표됐다고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FOMC에서 지금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가운데 내년에 과연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몇 가지에 대한 이런 근거가 될 수 있는 지표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개별 소식 체크해봅니다. 미국 상무부가 상대적으로 사양이 좀 낮은 인공지능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 칩을 금지하는 등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이에 대해서 수출 통제에 대한 부분들을 잘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최근에 지나 러먼도 상무부 장관과 만났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규칙을 깨기 원하지 않는다면서 규칙을 말해달라 정부와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고 러먼도 장관이 11일 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먼도 장관은 엔비디아는 AI 칩을 중국에 판매할 수 있다면서 대부분의 AI 칩은 상업적인 활용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판매할 수 없는 것은 가장 정교하고 가장 빠른 처리 능력이 있는 AI 칩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국 수출 통제와 관련해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 역시나 긍정적으로 옳은 일이다라면서 평가를 주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상무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방안을 설정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AI 칩에 대한 규제 강화라든지 제재 우회도 같이 차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함께 골자로 담기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엔비디아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중국의 AI 칩 시장의 90% 이상을 엔비디아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점유율이 빠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배력이 상당히 약화될 수가 있겠죠. 로이터 통신에서도 비슷한 시각을 함께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간밤의 기술주도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이와 동시에 엔비디아도 함께 밀려내려가는 흐름이었는데요. 1.8% 정도 하락하게 되면서 주가는 46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체크해보겠습니다. 애플이 태블릿 PC인 아이패드 제품군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이를 위해서 다양한 아이패드 제품을 이용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제품별로 특징도 명확히 한다고 하고요. 매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제품의 업그레이드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아이패드는 프로와 에어, 10세대, 9세대, 미니 이렇게 좀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일부 모델은 두 가지 크기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전기라든지 키보드, 애플 펜슬까지 모두 좀 구분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좀 구매하기가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아이패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애플의 다른 모델 제품을 선택하는 것보다 혼란스럽다라는 점에 착안해서 이번에 애플이 이러한 고안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아이패드 매출 자체도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 3% 정도 감소를 했고요. 지난 7월에서 9월만 보자면 거의 한 10% 정도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애플이 아이패드 프로의 최상위 모델을 명확히 하고 중간급 모델 그리고 11세대를 맨 아래 모델로 구분짓는 이런 분류 체계를 좀 바꾼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MR 헤드셋 비전 프로 역시나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애플의 주가 동력이 좀 될 수 있을지 장기적인 부분들을 함께 지켜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네, 자세한 시장 상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